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창 TV입니다. 용띠의 2023년의 운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용띠의 운세를 살피기 전에 용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현실보다는 꿈꾸는 몽상가로 스케일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뜻이 크고 품격이 남달라 대중을 매료시키는 매력도 있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큰 반면에 소소한 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직이나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또한 용띠는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 조직 국가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것입니다. 특히 신념이 강해 자기만의 세계에서 끈기로 일을 추진합니다. 또한 용띠는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허풍, 과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속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용띠는 도량이 크고 생명력과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용띠는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극을 받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뒷짐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끈기 있게 추진하고 본인의 이익보다는 대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띠의 2023년의 운세를 보면 용띠는 신자진 수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숭이띠, 용띠, 쥐띠는 수국을 형성하여 수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명의 입장에서 보면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의 묘는 육해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가족에게 사기, 관재수, 도난, 질병, 화재, 천재, 지변을 당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승사자와 가까워지는 시기라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민첩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에 종사하면 좋습니다. 다만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몸을 사리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띠의 입장에서 보면은 묘는 망신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망신운에 임하면은 진짜 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자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2023년 계묘년은 망신살이 동하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챙기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많은 노령자에게는 생명의 위기를 맞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망신살이라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또한 기혼 여성은 출산하거나 수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옷을 벗는다는 망신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망신살이 사주에 좋게 작용하면 성공과 발전, 즉 새로운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할수록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띠들에게는 계묘년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대 위로 올려진 상황인 것입니다. 즉,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바깥으로 꺼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도권을 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내가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싫다 하면서도 무대 위로 올려지면서 내 진면목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주도권을 쥐지는 못하지만 2023년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동성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추어진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 운을 보면 용띠에게 계묘년은 오래 묵었던 숙제를 다 풀고 평가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의 결과가 노출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합격, 승진, 구직 운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작품의 발표로 인해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자신의 능력이 무대 위로 주목받아 자신의 진가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세무 회계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직원들 간의 불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해 내기 때문에 매출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는 상승하기 때문에 일은 되어 가지만 망신살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매년의 운기가 인간관계에서는 별로 좋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에서 시비, 갈등, 구설수에 시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실속에 급급하다가 주변을 배려하지 못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로는 매우 좋습니다. 뜻밖의 횡재 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로소득, 포상금, 합의금, 성과금, 위로금 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2023년은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다가 인간관계가 망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쉽게 자기의 본 마음이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애정운은 좋아 연애도 결혼도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권은 상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도 되고 결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끈질긴 애정 표현으로 자신이 곤란해질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은 집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카페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신살의 운은 바깥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천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에서 공부를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건강운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띠 진과 다가오는 2023년 묘는 목국토로서 서로 극하기 때문에 사주의 토가 약한 경우에는 위장 소화계통에 탈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주의 토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목국토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월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월의 용띠 운세는 용띠는 1월에 즉 인월에 임하면 월살이 동하기 때문에 사례금, 보조금, 위로금, 상속 같은 것을 받는 데 유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지도 않은 소득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승진, 영전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에서 인목이 기신에 해당하면 하체 장애를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잘해주고도 욕을 먹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1월에 해당하는 인목은 편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관은 기신에 해당하면 살아가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월급으로 힘든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친인척에 엮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을 당하고 정리해고 당하고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도망가고 싶고 혼자 지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2월은 용띠에게 묘가 임하기 때문에 망신살이 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내세워 실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전문 직종에 종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령자에게는 생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기혼 여성은 출산이나 수술수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망신살이 사주에 희신으로 작용하면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정적으로는 다소 소통 부재가 갈등과 불화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임하는 묘는 정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관운에는 가정사이의 관심은 적어지고 대외적인 일로 바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묘목이 희신이면 정관운이 들어오면 관청에서 좋은 희소식이 있고 만인에게 인정받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수험생은 합격하고 직장인은 승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책을 맡아 더 세심하고
확인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급하게 나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면 좋은 달이 되는 것입니다. 3월은 용띠에게 진월로 장성살의 운기가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리 원칙을 가지고 뚝심을 발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독립적으로 추진하면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토가 희신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명예도 얻고 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고독이 따른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진월은, 즉 3월은 공방수가 들고 복음이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소통 부재가 생기고 서로 간에 소홀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미혼자는 배경이나 돈을 보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견운에는 매사 경쟁이 따르고 실패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자책하면 더 위험한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료나 친구의 단점을 바라보지 말고 가급적이면 장점만 보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결단은 가급적 심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4월은 용띠에게 반한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한살이 있으면 조직과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상사로부터 수혜를 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기응변이 능하고 자금 마련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한살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한살이 사주의 기신으로 작용하면 손실과 재난이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보정으로 파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이나 확장을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4월의 사화는 편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편인은 찬밥 신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기응변에 능하고 전략 전술에 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 사화가 사주의 기신으로 작용하면 허위문서나 사기 계약에 걸려들어 손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솔깃한 제안에 시달리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명을 쓰고 사기꾼으로 몰리고 관제 구술수에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화가 사주의 희신으로 작용하면 전화위복이 되고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재운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능률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홀했던 것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5월은 용띠에게 역마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직종에 인연이 되어 승진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마운은 주요 사건이나 획기적인 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요 직종이나 직책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화 역마가 기신에 해당하면 예상치 않게 재산 손실, 건강 상실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마운에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각이 좋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좋은 것입니다. 의지를 불태우고 결단력을 발휘하면 좋은 운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5월의 오화는 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인 운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나 결정보다는 윗사람의 판단,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화가 희신이면 부모나 윗사람의 도움이나 영향력으로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고 명예와 재물운도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화가 사주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모친의 간섭으로 인하여 결혼이 어려워지거나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문서 처리에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답답한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들키지 않도록 해야 중요한 일을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유부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이익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은 용띠에게 육해살이 임하는 것입니다. 육해살은 숨이 넘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즉 작동이 한자리에 멈추고 정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자리에
멈추어 집요하게 천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바닥까지 파헤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적이고 외교적인 일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육개살 운에 임하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재주는 많아도 겁이 많아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미월은, 즉 6월은 급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쟁제나 탈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뺏고 빼앗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급제운에는 혼사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사기 거짓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나 사람이나 손재, 손실을 당할 수 있고 사업은 부도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돈과 미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미토가 유리하게 작용하면 금융거래에 행운이 따르고 투자나 융자도 유리하게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 보람찬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친구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7월은 용띠에게 화개살로 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반복하여 공부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면 크게 발전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는 남을 보좌하거나 비밀을 관리하는 업무가 좋은 것입니다. 화개살은 육친과의 이별이 있을 수 있고 판단력과 행동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약해도 결과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화개살 운에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컴플렉스와 열등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신월 즉 7월은 식신 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식신은 재산을 만드는 일이고 활동인 것입니다. 나아가 치장하고 보장하고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소통을 활발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신이 사주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시행착오,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심하면 정신적으로 우울증, 약물중독, 백수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운이 아니라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위 사람을 잘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리한 판단력과 넘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8월은 용띠에게 겁살로 임하는 것입니다. 겁살운은 신금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강제 철거나 강제 집행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금이 유리하게 작용하면 강제 철거나 강제 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거머쥔다는 것입니다. 즉 겁살운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항력과 면역력이 결핍되어 좌절과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금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재물과 명예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6월, 8월은 상관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관운에는 편법과 불법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비정상적인 재물과 인연이 닿는 것입니다. 학생도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 알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관운에 임하면 자유로운 영혼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관, 경관하는 운이 되면 직장 생활이 어렵고 퇴사를 하고 기혼녀는 남편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매사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타인의 입장은 변하지 않다가 보면 탈제나 사건, 사고, 후술수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9월은 제살로 임하는 것입니다. 제살 운에 임하면 머리를 써서 주변 여건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심 칼을 품고 상대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즉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운이 싹도고 희망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술이 사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술월은 비견 운으로 공방수가 들고 복음이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이 서로 소홀해지기 쉽고 미혼자는 배경이나 돈을 보고 정략적으로 결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사 경쟁이 따르고
실패수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술이 유리하게 작용하면 인덕이 좋아지고 협동과 협업으로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전보다는 현실을 더 생각해야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글은 이성이 있어도 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계획되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10월은 용띠에게 천살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살이 임하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답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나 절대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월에 이 해수가 사주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직장인은 자천이나 퇴직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수가 사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귀인을 만나게 되고 경제적인 변화로 잘 먹고 잘 사게 되고 친화력도 좋아 대인관계도 인덕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해월은 즉 10월은 편재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발동하고 허장성세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출이 많아지므로 여행도 삼가하고 건강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 거래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허위문서나 사기 계약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수가 사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큰 돈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좋은 안내자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판단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에 없던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11월은 용띠에게 치살로 임하는 것입니다. 즉 자수가 사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은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언덕도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기존의 질서를 거부감 없이 배워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관제, 화재, 구설,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11월 자수는 정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자수가 사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진이나 진급도 가능하고 미혼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수가 불리하게 작용하면 구매한 물건이 쓸모 없어지게 되고 저렴한 물건을 찾다가 오히려 파재나 손재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허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재미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월은 용띠에게 축월에 임하기 때문에 연살이 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하고 다재다능을 위해 분주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모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살이 임하면 직업이나 주소가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토가 사주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면 사교적이고 외교적인 감각이 좋아져서 대인관계가 활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토가 사주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가족과 이별하거나 세상과 격리되어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띠에게 12월 축토는 급제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쟁제나 탈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뺏고 빼앗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제운에는 혼사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사기나 거짓이 판치기 쉬워 조작과 날조에 휘말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재물이든 손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에 이 축토가 유리하게 작용하면 금융거래에 행운이 따르고 투자나 융자에도 유리하게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띠의 2023년 내년의 운세를 살펴본 것입니다. 용띠에 해당하시는 분은 2023년 설계에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은 이민창TV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